안녕하세요. 우리가 사람을 잘못 만나고 사람을 잘못 쓰면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를 만났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윤석열 정부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참 리더들에 대한 복이 되게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좀 더 괜찮아지고 좋아지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된 게 대통령들의 수준이 국민들의 수준을 못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폐, 부패, 아무 말 대잔치, 막장 이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지금 정부를 잘못 만나서 망하게 생겼습니다.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폐가 망신한다는데 우리는 정부를 잘못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가고 있는 거죠. 세상에 악인들, 악마들이 너무 많습니다. 남의 뒤통수를 쳐먹는 쓰레기들이 활개치고 있죠. 문재인 정부, 그리고 지금 정부, 그냥 온갖 쓰레기들이 대놓고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그런 판을 깔아준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에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거품을 일으키라고 그냥 막 풀어줬죠. 그래서 개판이 돼버렸죠. 정부가 힘이 없어서 투기꾼들한테 밀린 게 아닙니다. 그냥 사실상 기득권들 돈 더 벌고 사기꾼들이 온갖 폐악질을 해도 괜찮아, 경제성장률 높아지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놔둬뿐인 거죠.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시장을 통제를 못해서 저렇게 둔 게 아니죠. 의도적으로 방치한 거죠. 힘이 없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매우 안 좋아졌죠. 밀란이 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테러가 일어나도 하나도 놀랍지 않습니다. 실제로 작은 테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기 뭡니까? 대구 쪽에 거기 화재 사건 있었죠. 변호사 찾아가서 죽였던 일. 그리고 저기 부산 쪽에서 묻지마 폭행도 있었고 매우 무서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근데도 정부는 그다지 그 관련해서 매우 우려스럽게 안 보고 있죠. 오죽하면 신세계 부회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나와가지고 멸공운운했잖아요. 불과 5개월 전에. 사람들이 굶어 죽고 난리인데도 개소리하면서 정치권의 발언을 높이려고 개수작을 부렸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얼마나 리더들이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정치적인 리더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한심한 인간들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들이 정말로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건가? 아니죠. 그냥 의심스러운 거죠. 그들이나 우리나 그냥 그저 그렇고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현재 전 세계가 다 망하고 있죠. 미국 때문에. 미국이 금리 올리면서 다른 나라들이 초토화되고 있죠. 러시아가 저러고 있으니까 유럽이 긴장하고 있죠. 중국이 경제 봉쇄하니까 물가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죠. 한국은 대외 수출로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점점 더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정신은 정시대로 내려가고 많이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죠. 전 세계에서 족구 현상이 일어날지도 모르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람들이 그리로 쏟아져 나올 거고 시위할 거고 불태우고 온갖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굶으면 눈 돌아가는 건 당연한 거죠. 1979년 YH 사건, 여공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무슨 일입니까? 빨갱이였나요? 아니죠. 일 시켜놓고 월급 안 주니까는 여공들이 나와서 시위한 거죠. 그걸 정치권들은 민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름 갖다 붙이고 자기들 유리하게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였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무슨 일이었습니까?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냥 억누르고 혼내고 때리면 된다라고 그냥 기득권들이, 재벌가 족벌가 권력가들이 국민들을 만만하고 우습게 본 거죠. 탱크로 밀어버리고 수십만 명 죽어도 된다고. 그래 놓으니까 전국의 불안정 그리고 경제적인 혼란 이런 것들이 창궐 했던 거죠. 이제 미국이 금리를 대폭 올리면 긴축하고 또 삶의 규모를 줄이면 한국에서 난리가 날 거죠.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저 모양으로 저렇게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나 몰라라고 내버려 두면 나중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은 미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상황이 안 좋죠. 한국은 더 안 좋죠. 올해 하반기부터 벌써 최악이 시작되고 있죠. 최악의 불경기가 이미 시작됐죠. 상상을 초월하는 실업사태가 벌어지고 젊은 층들의 1인 가구들의 줄자살이 속출할 것 같습니다. 커피숍도 망하고 음식점도 망하고 피자 가게도 망하고 치킨집도 망하고
뭐 실업자가 되면 이제는 자영업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도 공실이 너무 많습니다. 그 공실들이 다 채워지기는 쉽지 않죠. 왜입니까? 부동산 임대료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높아서죠. 부동산 가격도 폭등해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몇백 올렸는데 그것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죠. 저기 지방에 뭐 농사 짓는 사람들은 뭡니까? 비료 가격이 올라가지고 원가가 폭등해가지고 납품해도 안 남는 지경까지 왔다고 하죠. 밭을 갈아엎는 경우가 일상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이 올 연말에 기준금리를 3, 4%까지 간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이 4, 5%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죠. 지금 앞으로 4번 남아있는데 한국 기준금리 1.5잖아요. 0.5%씩 4번 다 올리면 한국 기준금리 연말 되면 3.75 됩니다. 지금보다 2배가 넘게 되는 거죠. 내년에는요. 내년에 한 5%까지 가겠죠. 5%, 6%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왜냐? 올해 미국이 기준금리 3.5에서 4, 내년에 5%, 6% 된다라고 봅니다. 왜? 물가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인 거죠. 물가가 절대로 갑자기 6%, 5%, 4% 드라마틱하게 안 내려갑니다. 가파르게 오른 상태에서 지속될 거다라는 거죠. 왜? 뭐 하나가 해결이 돼야지, 진정이 돼야지 물가가 내려갈 수 있는 영향을 미치는데 영향 미칠 만한 것들이 안 보입니다. 일시적으로 유가가 120불이던 게 100불대로 내려갔다고 해서 상황이 확 나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변에 돌아보십시오. 휘발유 가격이 얼마 하는지 2100원, 2200원 하잖아요. 계속 더 오르고 2500원, 3000원 되면 차 어떻게 끌고 다닙니까? 못 끌고 다닙니다. 저 공공요금들, 지하철 요금, 버스 요금이 그대로 저 상태로 유지가 될까요? 아니죠. 올려야 되는 거죠. 답이 없는 거죠. 1200원 하는 거 1500원 하고 1500원 하는 거 2000원 하고 3000원, 4000원으로 안 올리면 못 버티는 거죠. 이제 점점 더 버스 타는 거, 지하철 한번 타는 것도 걱정하면서 돈 신경 쓰면서 타야 되는 시대가 이제 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앞으로 이제 우리 현실인 거죠.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번에 지방선거나 아니면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정부를 선택하고 국민의힘을 뽑았습니다. 그럼 뽑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간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처럼 이탈리아나 아니면 스페인이나 프랑스처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끌어내려야 됩니다. 끌어내리고 벌을 줘야 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강하게 하면서 권력을 가진 이들, 뭐 버닝썬 했던 뭡니까? 재벌가 3세들, 4세들 그런 사람들 처벌 제대로 안 됐잖아요. 저기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 말장난하고 사기치고 뒤통치고 자기 자리를 이용해가지고 배명령을 저질러도 처벌 안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처벌해야 됩니다. 법을 더 강력하게 적용시켜서 정치인들이 배명령 저지르면 종신형에 처하고 무기징역에 처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재벌가 족벌가들 저기 뭡니까? 검은머리 외국인 짓거리하고 마약하고 국민연금 돈 국민들의 세금을 자기의 배를 불리는데 사적으로 이용하는 쓰레기 같은 것들 다 쓸어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만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은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계부채가, 정부부채가, 기업부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나 있죠.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정부부채가 너무 심해가지고 한전 민영화해야 돼. 저기 뭡니까? 인천공항 민영화해야 돼. 철도 민영화해야 돼. 이 짓거리 하려고 지금의 정부, 지금의 여당이 계속 부리고 있죠. 절대 안 그런다. 그럴 리 없다. 이런 말은 믿으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 믿으면 안 되고 국민의힘도 믿으면 안 되고 민주당도 믿으면 안 되고 대통령도 믿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 세력들도 정치인들도 경쟁시키고 국민들을 위해서 딴짓거리 못하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국민들의 분위기를 조정하고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점점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밀란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기준금리 열리고 쌩 난리가 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5억 빌리면 내년만 되면 1년에 5천만원 이자를 내야 되는 시대가 열린다라는 거죠.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되고 못 버틸 정도로 쓰러질 정도로 많이 안 좋아진다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벌어질 현실입니다. 살아남냐 죽느냐가 진짜 말 그대로 표현 그대로의 숙제가 되는 시대가 이제 열린다라는 거죠. 목숨을
유지할지 아니면 내려놔야 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라는 거죠. 그런 현실이 벌어진다라는 걸 잊지 말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